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이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가난한 국가들에게 훨씬 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월에 한번 발표를 했다가 4월에 조정치를 내놨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월 발표보다 크게 낮췄어요.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는 1월에는 4.4%였는데 4월 19일에 3.6%로 0.8%포인트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은 3.9%였는데 3.3%가 됐고요. 신흥국은 4.8%였는데 3.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0%에서 3.7, 유로존은 3.9에서 2.8. 그래서 유로존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3%였는데 2.5%로 내려갔고요. 일본이 3.3에서 2.4, 중국이 4.8에서 4.4%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내년 전망치도 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 성장률이 3.8%로 예측이 됐었는데 네. 3.6%로 0.2%포인트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선진국이 2.6에서 2.4, 신흥국은 4.7에서 4.4%로 각각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좀 큰 폭으로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벗어나는 국면이어서 회복세를 좀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걸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2월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IMF가 설명을 내놓은 게 이번에 발표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다는 전제를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영향만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선 다른 국가로 확전이 된다던가 서방이 러시아에 추가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해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네. 여기에 대한 위기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쭉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나라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나라하고 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네.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였다가 네네. 지금 그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올라간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성장한 걸 더 끌어올리는 거니까 네네. 숫자는 왜 이렇게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네. 반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8.5% 성장,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정말 심각한데 무려 마이너스 35%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전쟁이 됐어요. 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러시아 성장 전망치도 1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11.3%포인트, 내년에는 4.4%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지금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가 뭐 눈에 당장 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최고치를 기록한 나라도 있어요? 네, 이 와중에 또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기름값 올라가면서. 유가가 많이 네. 뛰었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9.6%가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산유국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고유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IMF는 올해 사우디의 GDP가 7.6%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63조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2013년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랑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해 버렸잖아요.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기화에 나서니까 이번에는 카타르가 또 혜택을 입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도 굉장히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육상 가스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상 운송선으로 이게 운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데 유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연가스 수출국이 카타르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오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매장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때문에 가스관이 좀 불안해지니까 지금 카타르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에너지 수출도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1,000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처가 이제 러시아에서 카타르로 변하는 패러다임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도 올해 경제가 4.4% 성장해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공급선을 바꿔서 러시아를 고립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그럴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조금 남기는 유럽연합은 일단 줄이고 아예 안 받는 방향으로 지금 가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세계 경제 침체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지금 물가가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식량도 그렇고 네,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가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유럽 주요국들도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유로존 19개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였습니다. 이게 유로존이 1999년에 탄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 수치였고요. 지금 독일이 경제 강국인데요. 유로존 중에서 독일도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3%나 됐어요. 40여 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이제 그중에 경제 약체로 분류되는 스페인은 9.8%가 됐습니다. 37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신흥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3월에 인도는 6.95%, 브라질이 11.3%, 아르헨티나랑 터키는 50%를 넘어서서 여기는 지금 초인플레이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올해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기 회복이 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회복 둔화라는 쌍끌이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에너지 가격도 그렇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식량 가격이 오르는 거 이게 특히 더 사실 우려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3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12.6% 올랐습니다. 159.3을 기록해서 이것도 96년에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식량 계획 비즐리 사무총장이 현재 수준의 식량 위기는 2차 대전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내놓을 정도예요. 지금 식량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작물은 밀입니다. 작년에 톤당 600에서 80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침공 직후인 3월 초에 125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지금도 1100달러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각각 세계 1위, 5위의 밀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에서 자국에 필요한 밀 소비량의 30% 이상을 수입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레바논이 이 수입량의 90% 이상을 양국에 의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레바논의 밀 비축량이 4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집트도 다 곡물을 수입하거든요. 밀을요. 근데 한 5개월 정도밖에 비축분이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일단 밀 수출을 일시 중단했어요.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곡물 수출 안 한다 해서 밀 수출을 중단을 해버렸고
우크라이나는 농지의 최대 30%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네. 밀을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봄이라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절반 이하로 파종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전쟁이 끝나도 문제는 그래서 밀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으니까. 파종 시기만 놓친 게 아니라 남성들은 대부분 다 징집이 됐잖아요. 여성 노인은 다 피난민을 많이 돼서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할 때 오데사를 비롯한 흑해 연안 항구를 통해서 운반하는데 여기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곡물이 나갈 수도 없고요. 세계 1위 비료 수출국이 러시아고요. 6위가 지금 러시아 우방인 벨라루스입니다. 근데 네. 이게 양국이 지금 서방 제재 때문에 비료 수출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은 이 비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식량난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식용유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경제부가 지난달 말에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도 앞으로 6개월간은 성분표를 기재한 라벨을 변경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유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거의 1위 국가였는데 해바라기가 고가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해바라기도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해바라기유를 써왔던 다른 국가들이 다른 식물성 기름을 써야 되는데 네. 이 성분표를 바꾸려고 포장지를 새로 인수하려면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게 되니까요. 이 경제적 타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근데 문제는 해바라기유만 그럼 공급이 막혔느냐. 그럼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카놀라, 그러니까 유채유, 콩기름, 팜유 이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대 식용유인데 지금 이걸 수출하던 캐나다랑 남미도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급난이 역시 있고요. 대체품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좀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들은 고객 1인당 식용유 구매량을 제한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6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식용유 대란이 발생해서 국내적인 수요가 불안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지금 팜유 공급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인도가 세계 최대의 식용유 수입국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15%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이 팜유 공급도 줄어들면서 식단들이 튀김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쪄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용유만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가린, 과자, 라면, 감자튀김, 비누, 화장품, 치약 이렇게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국내 화장품 업계가 또 비상이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화장품에 팜유가 들어간다는 것도 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도 팜유가 이용되는 거야? 라는 말씀들을 제 주위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식량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사람이 먹을거리가 없는 게 제일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막 그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그렇죠. 같은데 아프리카나 좀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내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1년 전에 아랍의 봄이 중동하고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는데 사실 그때도 식량 문제가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데 여기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곡물 수입 의존도가 아프리카랑 중동이 높은데 이 지금 밀 가격이 폭등하니까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에서 지금 밀 수입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밀 수입 가격이 높아지니까 빵 가격을 좀 통제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빵 부족 사태가 닥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튀니지는 지금 빵집 영업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감을 이제 확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예멘도 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정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집트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빵 가격을 수십 년 만에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여기도 굉장한 반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식량을 좀 대체할 그런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사회 불안이나 폭력 사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지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연쇄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나니까 물론 네. 그 이전에 가뭄이나 네네. 뭐 그 기후 위기도 있기는 그렇죠. 했었지만 그게 나비 효과처럼 뭔가 네. 문제가 생기고 신냉전이라는 얘기 나오고 한쪽을 고립하니까 네. 전 세계가 전부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네.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식량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출 금지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6월까지 인접국에 밀과 옥수수 수출을 중단을 일단 해버렸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서방이 제재를 하니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파미오 수출국 1위였는데 수출도 금지했고 아르헨티나도 세계 3위의 대두 수출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관련 식품의 수출을 막으려고 하다가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잇따르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대신에 수출세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나가는 양을 아예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식량이 또 반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밀과 옥수수, 식용유 수출을 금지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에 지금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국가가 25%나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5개 지금 5개국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들 간의 보복 움직임이 또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식량 수출 통제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2024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곡물 수출국의 이기심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최빈곤국부터 쓰러질 것이다라고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연달아서 수출 통제에 나서면 물가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라면서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각국에 자제를 좀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난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파키스탄에서 지난달 10일에 경제난 여파 때문에 1947년에 건국된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현직 총리를 축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스리랑카에서도 지금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스리랑카가 지난달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IMF랑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 디폴트 선언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경제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석유에 대한 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 발전량의 40%를 석유로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이 돈을 내고 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수 연료 수입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배 가까이 오르니까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권력을 장악해온 라자팍사 가문에 대한 불만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국가 부도를 맞을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흥 국가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세계 경제 회복력도 약화되고 글로벌 건전성도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도 큰 문제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새 31%가 올랐어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148%가 올랐다고 합니다. 석유 서부 텍사스탄 원유도 1년 전에 비해 68%, 석탄도 1톤당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48%나 이상이 됐어요. 당장 석탄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는 지금 전력난이 나타나면서 단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제로를 지금 달성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당장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당장 화석연료 발전을 더 늘리는 그런 방향을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 청정 에너지에 좀 많이 앞서갔었는데 네. 유럽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인데요. 근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환경 오염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공격을 폭탄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대기, 토양, 하천 생태계가 대거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화학 공장 같은 데를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네. 거기면 그러면 그 오염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제 타버리니까요. 네. 이게 대기 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폐수 문제,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돈바스 지역으로 공격 집중의 우려를 더 커지게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오염물질이 바람이나 강물을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인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 오염을 정화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아동 발육 지연이라든가 암,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한 러시아는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대처하는 것도 또한 네. 고립하는 것만의 유일한 대처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갖게 되네요. 네, 모든 그 피해를 세계가 모든 받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고 네. 있고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가 더 크게 받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내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